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출발하는 버스 사진을 즐겁게 찍고 그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야탐역 정류장에서 찍은 버스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57번 버스는 성남시에서 굴곡이 정말 많기로 유명한 노선이며 해당 정류장인 야탐역을 왕복으로 무려 4번 경유합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세곡동 방면으로 가는지 야탑동 방면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타야 하죠. 그리고 건너쪽 정류장에서는 하대원을 먼저 경유하는지 아니면 단대오거리역을 먼저 경유하는지 확인하고 타야 합니다. 300번 버스는 과거에는 분당에서 광주시까지 이동하는 장거리 이용객이 정말 많은 노선 중 하나였습니다. 경강선 개통 이후에는 장거리 이용객은 줄었지만 단거리 이용객이 더욱 늘어나서 여전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분당에서 광주를 이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51번 버스는 성남시 면허의 모든 버스들 중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입니다. 그만큼 구간 이용객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노선은 과거에 비공식적으로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340번 버스는 과거에는 이용객이 매우 많은 51번의 보조 노선으로 이용객을 모았던 노선이었으며 현재는 대장지구에서 이용객을 태우고 다니는 노선이 되었습니다. 이용객 패턴이 바뀐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73-1번 버스는 야탐역에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출퇴근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객이 몰리는 특성상 주말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평일에만 다니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3100번 버스는 공공버스로 전환되기 전에는 출퇴근 때만 이용객이 있고 평시에는 이용객이 너무 없다 보니 파행 운행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버스 전환 이후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면서 이용객을 꾸준히 늘려왔고 이제는 출퇴근 시간에는 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판교에서 태전지구를 이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제가 2010년에서 2011년 시절 토요일에도 학교 다녔을 때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금강동 쪽으로 갔을 때 탑승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57번에는 현대차량보다는 대우 차량이 정말로 많이 있었던 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 끝나고 탈 때는 사람이 꽤나 많았던 것도 기억납니다. 17번 버스는 광주에서 분당을 거쳐 성남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분당에서의 굴곡이 존재하다 보니 광주에서 성남을 이용하는 이용객보다는 광주 내부를 이용하는 이용객, 광주에서 분당을 이용하는 이용객, 분당에서 성남을 이용하는 이용객 등 구간 이용객이 매우 많습니다. 해당 노선은 제가 2018년에 광주 시내 구간에서 영상 찍은 적도 있습니다. 330번 버스는 산성동에서 운중동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만 되면 이용객이 매우 많아지는 노선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노선 여러 번 타본 적 많은데 제가 군대에 마지막 휴가 나왔을 때는 전구간도 타봤습니다. 380번 버스는 과거에는 이용객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아 증차되었다가 감차되었다가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차지가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대장지구로 바뀐 이후에는 대장지구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 쉽게 감차되는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9300번 버스는 도촌동에서 야탐역 판교역을 거쳐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분당 북부에서 서울 도심으로 가는 이용객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데 GTX-A 남북 구간이 집계된다면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용객이 많은 이 노선 2025년 2월 15일에 타봤습니다. 250번 버스는 야탐역에서 미금역까지 수인 분당선을 따라가는데 수인 분당선이 이용객이 많은 만큼 이 노선 역시 이용객이 많습니다. 수인 분당선을 따라가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9300번 버스가 도촌동에서 출발해서 서울역으로 간다면 3330번 버스는 도촌동에서 출발해서 안양시로 갑니다. 성남시에서 안양시로 가는 이용객이 많다 보니 3330번과 또 다른 노선인 333번 모두 이용객이 엄청납니다. 성남시와 안양시를 이어주는 3330번 버스는 2023년 1월 7일에 타봤습니다. 3000번 버스는 하남시에서 야탑을 거쳐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하남에서 분당과 판교를 이어주는 유일한 노선이다 보니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데 2층 버스가 많은 것을 보면 말 다했죠. 하남에서 판교를 이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9408번 버스는 구미동 차고지와 구반포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과거에는 영등포역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운행에 따른 운행여건 개선으로 노선이 단축되었는데 그로 인해 기존에도 많지 않던 이용객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9408번 노선은 과거에 영등포역까지 갔던 2018년 8월 1일에 타봤습니다. 3-1번 버스는 여수지구에서 서현역을 이어주는 마을버스로 광주에서 사기막고를 이어주는 3-1번 시내버스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노선은 여수지구와 아름마을 쪽에서 이용객이 많은 노선입니다. 3-1번 마을버스는 2025년 3월 15일에 타봤습니다. 제가 이 노선은 성남에서 빙빙 도는 노선이다 보니 구간 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2023년 5월 13일에는 이 노선을 처음으로 전 구간을 이용해 봤었습니다. 이 노선을 타고 끝까지 가보니 야탐역과 성남시청을 여러 번 경유하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341번 버스는 운중동에서 향교역 야탐역을 거쳐 청계산 입구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44321 버스가 유일하게 지냈던 청계산 입구 옛골 구간을 지나가게 된 새로운 버스 노선이 되었습니다. 청계산 입구역을 감으로써 이용객이 더욱 늘어 증차도 이루어졌죠. 청계산 입구역을 가는 유일한 경기도 버스인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먼 옛날 시절에 제가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갈 때 타본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린 시절이었었죠. 그 옛날부터 병원 가는 이용객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나중에는 이 노선 전 구간을 다 타보고도 싶습니다. 55번 버스는 성남시의 상대형 공단부터 판교 제1, 2 테크노밸리까지 업무 지구를 많이 통과하는 특성상 출퇴근 시간대만 되면 이용객이 넘쳐나는 노선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이 넘쳐나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220번 버스는 한때는 성남시를 포함해 경기도 전체에서 이용객이 매우 많기로 유명한 노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포함 신규 노선 신설로 감차되어 예전보다는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용객이 많은 노선 중 하나이죠. 이용객이 많다고 알려진 이 노선은 상계원에서 태평역 갈 때 여러 번 타봤습니다. 350번 버스의 경우 330번 버스와는 모란역부터 운종동까지 동일하게 운행하는 노선으로 330번이 수정구 쪽 담당을 추가한다면 350번은 중원구 쪽 담당을 추가합니다. 330번이나 350번이나 판교 테크노밸리 가는 이용객으로 가득합니다. 350번 노선 역시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57번 버스가 과거에는 매우 빠르게 달린 노선이었던 거 아시나요? 해당 노선의 과거 과속은 특히 대왕 판교로 구간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100km 이상도 낸 적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현재는 최고속도 리밋을 걸어 놓으면서 과속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375번 버스는 과거 75번 마을버스 때부터 서서히 이용객을 늘려왔던 노선입니다. 이용객이 늘었음에도 마을버스로는 운영이 어렵자 시내버스로 변경되었는데 시내버스로 바뀐 후 꾸준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바뀐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누리 1번 버스는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에서 궁합마을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이용객이 드문 지역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그러나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의 경우에는 장소의 특성상 특정 기간에는 이용객이 매우 몰릴 때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단독 구간들 많이 가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8-1번 버스는 야탑동 목련마을에서 야탑역을 거쳐 야탑동 매화마을을 이어주는 단거리 노선으로 디귿자 모양의 노선입니다. 단거리 마을버스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매우 많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야탑역에만 가면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용객이 정말 많다는 단거리 노선인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315번 버스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복정역을 이어주는 버스 노선으로 과거에는 이용객이 적었지만 현재는 이용객이 많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315번 버스는 과거 15-1번으로 운행했을 당시 초창기 때는 이용객이 적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선들을 바꿔가면서 이용객을 늘렸고 315번으로 바꾼 이후로는 이용객이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이용객이 계속 늘어난 이 노선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타봤습니다. 422번 버스는 제가 장지역으로 갈 때도 여러 번 타는데 개인적으로는 좌석수가 302번, 303번에 비해 많다는 점 좋다 느낍니다. 아직 먼 얘기지만 나중에 422번에 저상버스가 들어오면 느낌이 또 달라질 것 같다 느낍니다.
119번 버스는 과거에 자주 다녔던 시절에는 이용객도 정말 많은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이 감차되어서 배차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모란역에서 광주시 오포 쪽까지는 감차가 되었음에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노선 크게 바뀌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저는 이 노선 예전에 몇 번 타본 적 있었습니다. 9607번 버스는 분당 동구 쪽에서 서울 강남권을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그러나 수인 분당선과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들이 많다 보니 이용객이 적습니다. 9507번은 신규 택지지구인 대장지구를 경유하면서 이용객이 늘었지만 9607번은 그럴 여지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 이용객이 구체적으로 어디 쪽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지는 이 노선 역시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9408번이 과거에는 분당 내곡 간 도시 고속화도로를 경유했던 거 아시나요? 그 당시만 해도 야탑에서 양재 강남 가는 이용객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광역버스 입석 금지 문제로 인해 세곡동 경유로 바뀌었죠. 고등동, 서울공항, 세곡동 쪽에서 타는 사람들이 생기긴 했으나 빠르게 이동하는 이용객이 줄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73-1번 버스가 판교 제일테크노밸리 지역 출퇴근을 담당한다면 73-2번 버스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지역 출퇴근을 담당하는 노선입니다. 73-1번 버스와 마찬가지로 이 노선 역시 출퇴근 시간 특화 노선이라 주말에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73-1번과 마찬가지로 73-2번 역시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380번 버스는 판교에서도 단독 구간이 존재하는 거 아시나요? 그 단독 구간이 어디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판교 왕통형 생태학습원입니다. 원래는 더 있었는데 그 장소들에는 새로운 노선들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있던 단독 구간에 버스가 자주 다니게 된 점 긍정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노선을 직접 타본 적은 없지만 이 노선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이 정말 많이 타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노선이 그만큼 이용객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용객이 많은 만큼 자주 다니는 덕분에 경강선 연계도 정말 잘 된다고 느낍니다. 제가 군대 마지막 휴가 나왔을 때 이 노선을 이용해봤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탔던 차종이 바로 사진에 보이는 만 라이온스 GT 줄여서 만 저상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문이 3개 달려있는 게 정말로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으며 이런 버스는 문 3개를 어떤 문으로 쓰는지도 궁금했는데 맨 앞문이 승차문, 뒤쪽에 나머지는 2개는 하차문이었습니다. 57번 버스가 과거에는 성남시 효성고등학교를 다니는 사실상 유일한 일반 시내 노선이었던 거 아시나요? 2018년 때까지만 해도 배차 간격이 짧은 57번이 사실상 유일하게 효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태우고 다녔는데요. 그 이유는 또 다른 일반 시내 노선인 101번 버스는 당시에 배차 간격이 매우 길었고 나머지는 전부 직행좌석 버스라 가격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는 357번과 231번이 추가로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성남시 버스 중에서도 타협버스가 다닌 적 있었는데 아시나요? 성남시 타협버스는 초창기 때 해당 노선인 220번과 51번 버스에서 다녔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 노선은 많이 타봤어도 이 노선에 있었던 타협버스는 못 타본 게 아쉽긴 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캐릭터 버스가 생기는 건 아닐까 기대를 해봅니다. 5300번 버스는 성남시를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지하철 타고 공항 가는 것보다는 이 버스를 타는 것이 더욱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이 노선의 인기는 상당합니다. 성남에서 인천공항 가는 이 노선은 가장 최근 여행 때인 2025년 6월 7일에 타봤습니다. 이 노선이 본래는 미금역에서 회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궁안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선을 연장했는데 그 덕분에 궁안마을에서는 자주 오는 이 노선을 많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주자가 적은 만큼 타 구간에 비해 이용객이 떨어지긴 하지만요. 이 노선은 성남시 직행좌석 버스 중에서 이용객이 많은 노선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변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경강선 서부 연장입니다. 경강선이 아무리 이 노선보다 배차 간격이 길다고는 하지만 판교에서 안양까지 약 15에서 20분 내외로 빠르게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강선이 연장돼도 커버 못하는 곳에서의 이용객은 여전할 수 있긴 합니다. 5300번 버스가 GTX-A 남북구간 직결 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다른 직행좌석 버스보다 성남역을 더 가까이 통과하고 두 번째는 야탑동과 도춘동에서는 시내버스와 수인분당선을 타고 수서역으로 간 뒤 GTX-A를 환승해서 서울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차 간격의 경우 GTX-A와 비슷한 수준이며 수서역 2부
귀국에서부터는 배차 간격에서도 밀립니다. 제가 이 노선의 경우 가족이랑 야탑 쪽에서 식사를 했을 때 많이 본 적 있던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지 않고 타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해봤었는데 2025년 3월에 드디어 타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340번 버스는 처음에는 운중동에서 회차했던 거 아시나요? 그러다가 서판교 성당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바뀌고 이후에 대장지구가 입주하면서는 대장지구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서판교 성당 쪽의 경우 대장지구 생기면서 버스가 더 많아지는 등 교통 편리가 이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바입니다. 17-1번 버스는 17번 버스의 보조 노선으로 자주 다니는 17번과는 달리 운행 횟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굴곡이 있는 17번과는 달리 17-1번은 분당에서 굴곡이 적습니다. 자주 안 와서 이용객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용객은 꽤 있습니다. 17번의 보조 노선인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82번 버스의 경우 과거에는 812번 버스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존 성남시민버스라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810번과 811번과 812번 버스 모두 운행 횟수가 감소하고 그만큼 승객도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성남시민버스가 파산하면서 810번과 811번은 시내버스로 바뀌고 812번만 유일하게 마을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번호가 82번으로 바뀌었지요. 야탑동에서 판교를 이어주는 이 노선은 2023년 5월 13일에 타봤습니다. 809번 버스는 성남 분당에서 고향 일산을 이어주는 장거리 버스 노선으로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를 길게 통과합니다. 그 덕분에 중간중간 영업소 정류장 이용객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긴 버스 노선인 이 노선은 2023년 7월 15일에 타봤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현재는 20여 대가 운행하는데도 이용객이 많은 17번 버스는 코로나 이전에는 무려 40여 대가 다니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용객이 많은데 40여 대가 다녔을 때는 이용객이 얼마나 많았을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 덕분에 그 당시에는 광주시 버스가 성남시에서 이용객을 엄청 태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노선의 경우 전 구간에서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이용객이 많은 노선입니다. 그나마 2019년 3월부터 357번의 노선 변경과 증차가 된 덕분에 이용객이 분산되어 혼잡도가 완화될 순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자주 오는 350번이 357번에 비해서 더욱 많이 태웁니다. 제가 산성대로와 성남대로를 지나면서 이 노선이 지나가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그때마다 버스에 사람들도 가득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체감이 잘 안 됐지만 이후에 수도권에서 이용객이 매우 많기로 유명한 노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는 광주 720-2번을 제치고 경기도 버스 이용객 순위 2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이러다가 부천 88번 이용객도 넘는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지만 부천 88번은 넘사벽으로 이용객이 많은지야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 노선이 과거에는 340-1번으로 운행했다는 것 아시나요? 그 당시에는 성남 시내에서 서판교를 이어주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용객이 적어서 감차가 되는 등 파행 운행을 겪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후에 341번으로 변경되면서 성남시대를 안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고등지구와 청계산 입구역으로 가게 되었지요. 340-1 시절 때는 그저 그런 노선이 341번으로 바뀌면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야탐역을 이어주는 버스 노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은 마을버스라 가격이 더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록 다른 시내버스에 비해 배차 간격이 길지만요. 아마 시내버스 타다가 이 노선이 온다면 싸게 이용할 사람들이 탑승할 것 같습니다. 대명 운수에서는 350번이 상계원 공단과 판교 테크노밸리 출퇴근 이용객이 상당하다면 성남 시내버스에서는 55번 버스가 상계원 공단과 판교 테크노밸리 이용객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이 노선은 판교 J-테크노밸리까지 경유하니 더욱더요. 아마 나중에 GTX-A의 남북 구간이 짓게 된다면 성남역 환승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 예상합니다. 103번 버스는 도천동에서 사당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성남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5개의 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성남시 버스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도시를 지나는 시내버스입니다. 탈까 하다가 계속 안 타봤다 보니 나중에는 이 노선 꼭 타보고 싶습니다. 이 노선이 현재도 저상버스가 많은 거 아시죠? 현재도 현재지만 과거에 저상버스가 적던 시절에도 50번 버스와 250번 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정말로 많았답니다. 앞으로는 저상버스 중에서도 일반 저상보다는 전기 저상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여행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